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세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끼리과 함께 이번 주 증시는 어떤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나저나 우리가 또 목금 증시가 또 하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도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이 무엇을 사는지 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이번 주 큼지막한 뉴스 복습,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말 사이에 주요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지만 이 두 개가 또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 소식은 괴물 폭염이 한국 덮친다. 역대급 4월 폭염에 펄펄 끓는 아시아. 이번 주부터 갑자기 뭐 전 세계적으로 더위가 덮친다. 특히 아시아가 진짜 뜨겁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뭔 소리인가, 뭐 에어컨을 미리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지난주 목요일부터 곡물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그쪽에 관련된 섹터, 뭐 사료, 비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친구들이 또 상승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본, 북한 군사위성 발사 예고에 파괴 조치를 준비 명령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또 이번 주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맞춰서 북한의 도발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현재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증시가 안 좋을 때 뭔가 오비락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 맞춰서 이런 위에 있는 사료 비료 소식과 밑에 있는 방산에 관련된 소식이 뜨면서 이 두 개 섹터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뭐 매수 추천이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 그냥 각 섹터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애를 가져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친구들이 이번 주에도 또 상승을 할지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요 친구들은 약간의 인버스적인 성격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증시가 갑자기 빠르게 반등한다면은 요 친구들은 빠르게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이 또 주말 사이에 나왔고, 북한의 도발이 이번 주에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스피 이번 주에 어땠나 봤더니 1% 하락했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살짝 쉬어가는 흐름 나타내죠. 그리고 기업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쭉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쭉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박스를 나타내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강하게 반등해서 2550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또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파도처럼 출렁출렁 하겠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셔도 탄탄하게 버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다만 걱정은 바로 이겁니다. 코스닥 3.8%나 급락해서 고점에서 쭉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걱정 6, 그 다음에 기대 4,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떨어진 속도를 봤을 때 추가 하락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버티냐 못 버티냐 여기에 달려있겠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지난주 금요일날 7%, 5% 각각 빠졌는데 추가 하락이 나올지,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월 초부터 진짜 강했었죠. 단 한 번도 21선 빨간색 선을 터치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터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의 조정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동을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가 있고 연기금은 매도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환율이랑 유가를 보시면 환율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1332원, 그 다음에 WTI는 77.87달러로 여기는 아직도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이렇게 좀 매수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옵션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콜 옵션을 이렇게 계속 매도하고 있고, 그 와중에 풋 옵션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 분명 존재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소폭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옵션 만기일 잘 마무리했네요. 그리고 이번 주가 좀 중요합니다. 이제 빅테크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FOMC가 열리죠. 여기에 대한 긴장감이 분명 나오는 그러한 증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코스피는 보합 출발 가능성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적당한 조정을 받았지만 코스닥은 하락폭이 컸었죠. 그리고 그 흐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2차 전지가 버텨주는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되며,
그래서 저기에서는 일단 코스피 기업들은 뭐 괜찮다. 하지만 코스닥만큼은 조금은 이제 좀 관망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굳이 비가 오는데 낚시하러 갈 필요는 없겠죠. 다음으로 이번 주에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눈높이가 이미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 몇 개월간 많이 상승한 섹터, 거기서 실적이 나왔는데 뭐야 예상보다 별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 섹터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뉴스 기사 등에서 세린 메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증시가 빠지다 보니까 야 잠깐만 그 생각해보니까 5월이네. 5월에는 또 뭐 증시 빠지는 날 아니야? 이런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5월 초까지는 몸을 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 모두가 안 좋다. 세린 메이 역시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 그때가 또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 뇌피셜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5월이 되고 나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여기에 연동되는 원자력 관련주,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방산 관련주, 러시아 움직임과 더위 관련주인 사료 쪽, 요 친구들을 짧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연기금 매도했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산 건 뭔가 봤더니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일단 원자력을 사고 그 다음에 또 방산과 우주항공 이쪽을 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기아, 현대차, SK하이닉스, CS윈드, 현대건설, 현대로템 등등등 이런 기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번 주에 샀는데 그 와중에 많이 산 게 대박입니다. 삼성전자 8천억 매수, 그리고 현대로템, 삼성전자 우, 한국항공우주, 현대모비스, 하이브,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레버리지, 현대차를 매수합니다. 외국인 또 마찬가지로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이러한 방산주를 샀고 그리고 두산에너빌티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입니다. 지금 무엇을 사는가?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에코프로, LNF, 포스코퓨챔, 엔캠, LG화학, 삼성전기,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2차전지를 줍줍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2차전지가 이번 주에도 다시 반등을 해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굵직한 뉴스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부터 이런 소식이 있었죠. 송전 시장이 민간에게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며 전력 설비에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역대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지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이 슬금슬금 시작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가 4.5%가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 그쪽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의 사이가 조금 나빠지면서 이 관련 기업들이 크게 급락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방산주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 회장이 한국을 찾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폴더블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글이 올해 상반기 중에 첫 폴더블폰을 꺼낸다고 하는데 관련주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목요일입니다. 갑자기 방산주에 엄청난 쏠림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 지원하면은 전쟁 개입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일단 이번 주까지는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금요일에는 테슬라가 급락을 했습니다. 무려 10% 가까이 급락을 했고 테슬라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곡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죠.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올해와 내년 평균 기온이 신기록 가능성이 있다. 매우 뜨겁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미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 등에서 일부 지역은 벌써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24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장관 유엔 사무총장 흑해 곡물 협정 관련 회담이 있다고 합니다. 부산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신한솔 소부장 ETF가 상장을 합니다. 반도체와 이천지가 상장을 하죠. 그 중에 반도체를 특별히 더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반도체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ETF를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입니다. 공정위 하나대우조선 기업 결합 심사 최종 결정 FDA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허가 여부가 공개가 됩니다. 관련주가 세 가지가 있죠.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올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의 나이트크로우라는 게임이 정식 출시가 됩니다. 4월 BSI, ESI가 발표가 되고 금요일입니다. 새로운 기업 두 개가 상장하는데요. 스펙 합병 상장이라고 합니다. 슈어소프트테크, 그 다음에 벨로크가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3월 관광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실적 발표가 정말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랑 일본, 우리나라 휴장이 정말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는 콩모주, 밑에는 증시 일정, 밑에는 보이의 수,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기업들이 이렇게 많고 일단 지금 딱 봐도 정말 중요한 거는 뭐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기, KB금융, 삼성전자 등등등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좋은 증시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